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시죠? 소녀였던 시절의 미숙한 떨림이 중년의 여자가 된 지금 오히려 더 노련하고 격렬하게 되살아난다면요. 젖은 와인잔이 마음을 훑고 아직 닿지 않은 손끝이 이미 허공을 달구며 온몸에 열을 퍼뜨리는 그 순간. 눈빛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이미 서로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 모금의 술이 목을 타고 흐를 때마다 그날 밤의 은밀한 떨림이 다시 살아났죠. 그건 단순한 추억의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벗기듯 말하고 입술 대신 눈으로 훑었으며 가슴 대신 심장 깊은 곳을 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 그 강의 물살은 생각보다 뜨겁고도 깊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위를 알몸으로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중학교 동창, 그러나 친구의 남편이 되어버린 그 남자와의 금기된 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욕망, 그리고 우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지 중년의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영. 올해 49입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고 이혼한 지는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그래서인지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마음 한켠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허함은 때때로 내가 잊었다고 생각한 감정들을 불쑥불쑥 불러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오랜만에 대학 친구 혜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이번에 우리 중학교 동창들 모이기로 했어. 단톡방에 너도 초대할게. 중학교라. 그 말에 내 안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르륵 깨어났습니다. 이민수라는 이름. 사춘기 시절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그 애가 나를 쳐다볼 때면 이상하게 가슴이 간질거렸던 기억. 그는 늘 조용했고 키가 크고 유난히 손가락이 예뻤죠. 단톡방에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30년이 흘렀어도 잊지 못한 이름이 있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압구정의 한 와인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를 보며 웃던 그 얼굴, 조금은 마르고 선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고 손에 들린 와인이 자꾸만 목을 탔습니다. 말술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자꾸 더 마시고 싶었죠. 민수는 친구 혜정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건 동창회 자리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죠. 둘이 부부라니. 처음엔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날따라 혜정이 회식 약속이 있다며 동창회 자리를 먼저 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민수는 지영이 너랑 같이 택시 타고 가도 되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묘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혜정이 자리를 뜬 후 민수와 나눈 대화는 오래전 교실 뒷자리에서 나누던 쪽지처럼 은밀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 좋아했었어. 민수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아직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내가 놀라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고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동창회가 끝나고 우리는 같은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에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엔 이상한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피부 아래로 전해지는 떨림이 공기마저 묵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 한 잔 더 할래? 그의 낮은 음성은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와 내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압구정의 좁은 골목 안,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듯 조용한 제즈바. 불빛은 부드럽고 흐릿했으며 벽에 닿은 그림자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죠. 잔잔한 색소폰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내 귀에 더 선명하게 들린 것은 그의 호흡이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와인보다 진했고 잔을 부딪힐 때마다 묘한 기류가 내 안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 얼굴을 할 듯 천천히 훑었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손끝을 주먹 쥐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은 술이 아니라 멈추지 못할 어떤 욕망의 전조였죠.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결을 탐색했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스치는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 명확했고 조심스레 포개진 손끝 하나에도 30년이라는 시간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의 체온은 그에게, 그의 열기는 나에게 천천히 번져갔고 그 흐름은 마치 오랫동안 말라있던 강이 다시금 물길을 되찾듯 격정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으며 이름보다 오래 남은 기억들을 더듬듯 서로를 느꼈고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가 그 어떤 음성보다 더 깊숙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죠. 그땐 내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 말에 나는 이불 아래 엇갈린 숨결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미 시간이라는 경계를 넘은 것일지도 몰라.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시계바늘이 멈춘 듯 숨소리조차 조용해진 밤이었죠. 민수의 움직임엔 조급함도 서투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감정이 먼저 녹아내렸고 몸 안쪽 깊은 곳까지 데워지기 시작했죠. 커튼 사이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침대 위로 길게 끌어올릴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부에 닿은 열기보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갈증이 더 뜨거웠고 그 갈증이 이끌어낸 떨림은 학창시절의 망설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아닌 몸짓으로 추억이 아닌 본능으로 더 깊이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매주 한 번씩 내 샵에 예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울리는 종소리, 그 안에 묻힌 발소리만으로도 나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죠. 다른 손님이 나간 뒤 우리는 조용히 커튼을 내리고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공기 중에 묻어있는 향, 온기, 그리고 그에게서 퍼져나오는 묘한 떨림이 내 감각을 깨웠습니다. 조명이 흐릿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긴 대화 없이도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손끝이 스치면 피부 아래로 불이 붙는 듯했고 서로의 시선이 닿는 자리마다 조심스레 숨결이 번졌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호흡으로 우리는 묵은 감정을 비워내듯 침묵의 속도로 깊이 엉켜들었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내게 친구였고 민수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주는 무게를 외면한 채 우리는 나만 아는 리듬으로 서로를 채워갔죠. 그렇게 감춰진 틈새에서 태어난 숨소리는 이제 내 밤의 자장가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을 때마다 그날 그의 체온이 스며들던 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오빠가 그럴 사람이야? 내 안의 죄책감은 그렇게 거짓말로 덮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틈새로 흘러나오기 마련이었죠. 혜정은 우리 셋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민수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혜정은 어딘가 불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 분위기 살벌하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혜정이 꺼내든 건
조용히 펼쳐진 한 장의 사진. 호텔 프론트 앞, 흐릿한 조명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나란히 선 민수와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잔을 들고 있던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마른 입술은 굳은 채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조차 들이킬 수 없던 그 순간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혜정은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났고 물잔을 집어들더니 다음 순간 내 앞 테이블을 향해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물이 튀고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지만 혜정의 눈은 오직 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배신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랄 감정들이 차올라 있었고 내 심장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우리 셋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좌천됐고 혜정은 학원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샵은 불륜녀 샵이라는 소문에 매출이 급감했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의 냄새가 배어있는 베개를 안고 잠이 듭니다. 몇 달 뒤 민수와 혜정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댓글엔 그 여자가 친구였대라는 말이 달렸고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고 말 대신 깊은 한숨이 먼저 문을 통과해 들어왔죠.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 없네. 그의 목소리는 지난 시간을 되갚는 듯 나지막하게 울렸고 나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는 열리지 않을 줄 알았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억눌렀던 마음이 문을 열자 몸 안의 결도 함께 열리기 시작했죠. 눈빛이 닿는 곳마다 낯설지 않은 떨림이 스며들었고 말 대신 포개진 체온은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숨이 짧아졌고 공간은 점점 뜨겁게 조여들었죠. 멈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선명한 움직임, 멈추지 않는 리듬, 그리고 얇은 공기조차 베어내던 그 밤의 기류. 손끝이 아닌 기척으로 우리는 서로의 중심을 헤아렸고 흔들리는 숨소리와 눌린 베개 자국 사이로 잊혀진 감정들이 몸짓이 되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혼자 와인바에 앉아 그날의 체온을 머금은 잔을 비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교실 안에서 끝냈어야 했어. 그렇게 나는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신 안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명의 동창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영아, 다음 달에 또 동창회 있다며? 보고 싶다. 그리고 그날 밤의 체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